지난 이야기, KG 모빌리티가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아레나와 픽업 트럭 신차 쿨맨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저희는 두 차를 받아 먼저 픽업 트럭 쿨맨을 시승했는데요. 군사지역 오프로드까지 리뷰를 마친 뒤 SUV로 옮겨 탔습니다. 이어서 이번 편은 렉스턴 뉴 아레나 오프로드부터 시작합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들어왔습니다. 픽업 트럭과 마찬가지로 SUV 렉스턴도 똑같이 평상시에는 후륜, 2륜으로 가다가 4륜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야, 역시 오프로드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오프로드지. 지금 앞에 차 갈 때 뭐 이렇게 차가 들썩들썩거려 했는데 차 안에서는 디스코 팡팡이었네요. 충격 방지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체 제어 소리 있잖아요. 차체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삐삐 소리. 그 소리가 쿨맨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SUV 렉스턴에서 더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소리가 블랙박스에서 나는 걸 텐데 블랙박스를 더 민감한 걸 설치해 뒀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뉴 아레나 SUV 렉스턴에 충격이 더 거세게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에서 계속해서 삐빅 삐빅 하는 충격 감지 알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이번에 렉스턴 뉴 아레나를 꺼내면서 강조했던 성능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퀴를 잠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땅을 가고 있지만 만약에 비가 온 상태에서 미끌미끌거리는 약간의 늪지대로 바뀐 상태라면 바퀴가 헛돌 수 있거든요. 특히 양쪽 바퀴가 다 잠겼을 때는 몰라도 한쪽 바퀴만 잠겼을 때, 바퀴는 양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바퀴만 잠겼더라도 양쪽이 힘을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잠긴 쪽 바퀴를 잠궈버리고 안 잠긴 쪽 바퀴만 굴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인 거죠. 지금 저희는 굉장히 아쉽게 다행스럽게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에는 아쉽게 이제 메마른 땅을 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이 차에는 바퀴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미끌거리는 험로를 빠져나갈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스펜션이라던가 차체 플랫폼을 모두 쿨맨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좌석에서는 승차감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차감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크게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뒷좌석인데요. 먼저 픽업 트럭과 SUV는 앞부분은 똑같다고 해도 뒷부분 배치한 게 트렁크가 끼다 보니까 무게중심 밸런스라던가 그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죠. 픽업 트럭이. 그런 이유로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번엔 뒷좌석 PD님한테 승차감을 좀 많이 여쭤볼게요. 뒤에 지금 아까 픽업 트럭이랑 비교했을 때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일단 승차감의 큰 차이를 모르겠고요. 네. 오히려 저는 사실 픽업을 되게 편하게 타서 네. 이게 더 편해야 되는데 덜 편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렉스턴 뉴 아레나 SUV가 부족한 게 아니라 픽업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뒷좌석이 무릎 공간이 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무릎 공간의 차이도 전혀 못 느끼겠고 공간이나 등받이의 각도가 SUV 뒷자리 타는 느낌이어서 그냥 똑같네? 이 운전석에서 처음에 더 험한 길을 가고 이제 부드러운 길로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픽업 트럭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라던가 무게 배분이라던가 둘 다 굉장히 잘 해놨을 텐데 오프로드를 다니면서 SUV의 승차감이 조금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것,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 시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트 감촉이 가죽을 만졌을 때 이렇게 단단함이라던가 허리를 잡아주는 강도라던가 SUV가 조금 더 센 것 같거든요. 픽업 트럭은 좀 가죽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재질이었던 것 같고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 허리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 오프로드로 넘어오니까 울퉁불퉁한 길에서 차가 통통 칠 때 쿠션이 부드러운 픽업 트럭이 오히려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죠. SUV의 시트가 허리는 잡아줄지 몰라도 뗀뗀하다 보니까 튕길 때 약간의 충격이 더 온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된 것 자체도 오프로드에서는 픽업 트럭, 쿨맨이 더 적합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바퀴만 보더라도요, 쿨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어를 끼고 이 길을 온 거고,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차를 살 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없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껴 넣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유도 들겠네. 이 차가 원래 끼고 다니는 타이어가 아니라 오프로드용으로 타이어를 바꿔 껴놨기 때문에 이 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쿠션감이라던가 승차감 대비 조금 더 격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근데 확실히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칸이나 뭐 쿨맨이나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롤링이라고 하는 차쏠림,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면서 휘청하는 기우뚱거림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SUV 중에서도 특히 조금 그 기우뚱이 강한 편인데, 지금 오프로드에 왔을 때는 오히려 차체가 높은 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같아요. 시야도 더 멀리 보이고 주변도 잘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조립형으로 만드는 차보다 프레임을 딱 쌓아놓고 단단하게 받쳐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차체가 뭐 뒤틀린다거나 혹은 사고 났을 때 안전도라던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하비나 렉스턴을 좋아하는 팬층이 두터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프로드가 끝나고 온로드로 넘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렉스턴 뉴 아레나에 우위가 있을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픽업 트럭은 아웃도어,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SUV는 오프로드도 고려하지만 도심에서 생활하기에도 편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도심형 SUV도 굉장히 많으니까 딱 일반 도로로 나오자마자 렉스턴 뉴 아레나, 그러니까 SUV가 조금 더 바닥에 착 붙어서 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픽업 트럭은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멋있지만 그걸 타고 오페라 하우스를 간다던가 하기에는 뭔가 안 어울린다는 느낌들 들잖아요. 하지만 렉스턴 뉴 아레나 SUV는 이걸 타고 오프로드를 즐긴 뒤에 세차만 잘 해주면 바로 오페라 하우스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는 방금 오프로드 갔다 와서 꼬질꼬질 하긴 하지만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점을 살펴보면 일단 외관의 램프가 바뀌었어요. 쿨맨과 마찬가지로 LED 등이 들어갔고요. 방향지시 등도 깜빡깜빡해서 또로롱 또로롱으로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체감되진 않는데, 외관 램프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걸 보면 쿨맨과 뉴 아레나를 거의 비슷하게 올려놨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렉스턴 같은 경우에 전 세대 모델이 외관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내 디자인에 대한, 특히 인포테인먼트 화면 크기와 작동에 대한 좀 불만이 있다 보니까 케이지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거는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선을 하고, 고객들이 좀 불만을 갖는 부분을 크게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공통된 부품들을 공유한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뉴 아레나와 쿨맨의 급 차이를 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 안쪽에 인테리어를 보면은 바느질된 가죽을 덧대놔서 센터페시아 쪽이 굉장히 쿨맨보다는 더 고급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핸들이라던가 시트의 가죽감도 조금 더 고급 가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또 기어봉도 보면요, 쿨맨에서는 기계식 기어봉이었었는데 여기는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갔고 전자식 브레이크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와중에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 렉스턴 뉴 아레나에서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멈춰서 30초까지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합니다. 또 쿨맨과 뉴 아레나 모두 전동 시트를 착용하고 있지만 메모리 시트에는 뉴 아레나에만 들어온 모습이고요. 또 자잘한 버튼들의 소재감도 완전히 달라서 아까 전에 쿨맨을 탔을 때 버튼 누르면 조금 싸구려 재질에 이렇게 눌렸을 때 버튼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뉴 아레나에 있는 버튼들은 만졌을 때부터 분명히 플라스틱일 텐데도 조금 더 고급적인 느낌이 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부드럽게 눌리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주행 모드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노멀이랑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윈터 모드도 있고요. 그런데 모드 변경에 따른 뭔가 승차감이라든가 주행감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케이지 모빌리티 입장에서
뉴 아레나와 쿨맨의 급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동급 트림을 기준으로 두 차가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SUV가 500만원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같이 넣어줬다면 이번에는 소재 면에서 조금 더 원가 절감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림으로 원가 절감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뉴 아레나에도 당연히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겠죠. 핸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버튼들이 몰려 있는데요.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쿨맨에서는 그림 같은 거 없고 온, 오프로만 딱 돼 있었잖아요. 같은 KG 모빌리티 그룹 안에 있는 차인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온오프로만 써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림만 있으니까 쌍용차를 좋아해서 다시 쌍용차를 반복 재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한테 알려주는 표식이 다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온오프만 써져 있는 건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핸들도 공용으로 사용할 줄 알았더니 뉴 아레나에는 토레스에 들어간 것 같은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쿨맨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트럭 같은 핸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두께감이 지금 뉴 아레나도 굉장히 두께가 얇은데 쿨맨은 훨씬 더 얇아서 딱 잡았을 때 뭔가 허전하고 약하다는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또 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핸들 아래에 기어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륜 저단을 놓지 않더라도 가끔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동으로 기어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쿨맨에는 핸들 뒤에 기어 시프트가 없습니다. 뉴 아레나는 핸들 안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쿨맨은 굳이 기어봉으로 손을 가서 여기서 눌러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두 차에 약간의 승차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는데요. 뉴 아레나, 그러니까 SUV 버전 렉스턴의 승차감이 조금 더 몰랑몰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전 모델에서 고철을 넘을 때라던가 방지턱을 넘을 때 좀 쿵쿵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스프링 조정과 함께 세팅을 부드럽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도로를 갈 때도 차가 이렇게 살짝 꿀렁꿀렁 하면서 가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괜찮은데 같이 타고 있는 PD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멀미가 난다는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편의 기능들을 쿨맨과 뉴 아레나에 넣으면서 뉴 아레나에서 조금 더 고급감 있게 보여준 모습인데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쿨맨과 뉴 아레나 모두 휴대폰 무선 연결을 통한 지도 보기,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을 안 해서 자체 순정 내비로만 지도를 봐야 하고요. 뭐 이거는 OTA로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렇게 직선 구간을 갈 때는 안정적인데 곡선이 심해지거나 선이 불분명할 때는 쉽게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주행 보조 시스템의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실제로 차가 대부분의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아직 뉴 아레나와 쿨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대부분을 하면서 약간의 자동차의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쿨맨과 비교했을 때 좋은 듯 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쿨맨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따로 눌렀어야 됐잖아요. 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려놓으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왜 두 개를 다른 걸 넣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뭐 그거는 KG 모빌리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이유겠죠. 뭐 어쨌든 뉴 아레나가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니까 편하긴 한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연결음이 계속 들립니다. 띠리링 띠리링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충전이 연결됐다는 걸 알려주는데 아마 이 안에서 이 밑에 고무판이 덧대져 있는데도 휴대폰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나 봐요. 차가 쏠리거나 할 때마다 휴대폰이 움직이면서 충전이 끊겼다가 됐다가 끊겼다가 됐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생각 없이 계속 운전하고 있다면 충전이 다 되겠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거슬리게 난다는 점, 그리고 충전이 끊겼다가 다시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충전이 안 된다면 또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 크기가 워낙 큰 만큼 그리고 7인승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뒷자리를 젖혔을 때 풀플랫이 되지 않아요.
2열 접었을 때 그 턱이 상당히 높아서 2열 시트 위로 짐을 얹기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감안해서 시트를 앞으로 젖힐 수 있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앞으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짐을 싣는 데에는 그래도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걱정되는 게 큰 SUV를 살 때 차박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하잖아요. 제가 누워봤는데 차 크기 대비 차박용으로 쓸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은 넓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웠을 때 일단 편안한 차박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겨 넣으면은 차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은 워낙 넓다 보니까 캠핑짐을 싣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KG 모빌리티에서 캠핑과 차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능도 넣어줬다고 하거든요. 차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거 왜 이렇게 넓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KG 모빌리티가 렉스톤 광고한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팔굽혀펴기도 할 수 있고요, 런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 아레나와 쿨맨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용도가 다른 거죠. 뉴 아레나는 도심에서도 타기에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고, 쿨맨은 조금 더 오프로드에 맞게 제작된 차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둘을 비교할 수 있다면 오프로드를 즐겨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가정에 붙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 제작진 3명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쿨맨의 승리입니다.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프로드를 탔을 때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해 주기로도 뉴 아레나에는 순정 타이어가 아니라 따로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해서 제공을 했고요. 쿨맨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오프로드에 적합한 타이어를 달고 나오는 만큼 기본적으로 선택 사양 자체가 쿨맨이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프로드기를 탔을 때 쿨맨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행 질감이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이 타고 있었던 3명이 동시에 똑같이 느꼈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용으로 개조를 한다고 해도 지붕 위에 텐트를 설치한다던가 캐리어를 설치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아요. 반대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텐트라던가 캐리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트렁크를 활용해서 이중 트렁크를 한다던가 캠핑카처럼 개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상스키나 오토바이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설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쿨맨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요, 그 쿨맨에만 있는 베이지색이 실제로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자, 이렇게 KG 모빌리티가 깜짝스럽게 공개한 두 차 비교 시승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쌍용에서 KG로 변한 뒤에 계속해서 신차를 뽑아내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상품성도 개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안녕!